KBS 뉴스 이한입니다. 이게 GS 건설입니다. 그죠? 세 명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도 테크가 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장님들도 위로 올라가서 테크 시공할 때 작업할 건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시공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했던 여기 안전팀장 나왔죠. 자기 사겠다고 자기는 잘해놨다고 하는데, 자, 안전조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공 방법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콘크리트 맨하고 테크 조인트 부분에 목재 하나 받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테크를 올린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목재가 빠지면서 콘크리트가 다 빠져버린 예정이죠.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테크가 실제로 위험이 이렇게 겹침이 작거나 모자라게 되면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이 사고가 예전에는 몇 번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높이가 얼마나 높다 보니까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시공하실 때 반장님들도 거푸집이나 솔저 시공할 때 잘못돼버리면 비계가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공하는 목수님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죠. 내가 실수 잘못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요게 콘크리트분들 3명은 이 콘크리트분들도 잘한 게 없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다설할 때 한 번에 받아버리면 내려앉아버리는데 한 번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돌려가면서 치셔야 되는데 급하게 하신다고 한쪽이 다 받아버리니까 바로 내려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 현장 어느 하나 누구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같이 잘해주셔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나는 철근은 괜찮다가 아니라 철근 동가리 하나를 밟으면 다른 사람 다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도 좀 잘 지켜서 문제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메인 통로를 이용해서 나가시고 집계장소를 여기를 집계장소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자 수준이나 회의들 할 때 현장에서 필요한 거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으로 온 거에 좀 조치를 할 건데, 안전문구리대가 모자라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제가 안전문구리대를 만들어 드릴 거고, 구급약품들은 목록은 보건실 앞에 있으니까 혹시 약 필요하신 분은 그쪽에 받으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건실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무리하게 약품을 쓸 수는 없고, 기본적인 약품 파스 이 정도는 되는데, 무리하게 다른 약품들을 구매하거나 그게 의료법상의 문제가 돼서 구매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휴게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2개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반장님들 저녁에 중심때나 쉬실 때 그쪽에서 쉬시면 되시고요. 근로자 휴게실 안에서 흡연이라든지 담배 태우시는 건 안 되니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전 근로자 안전대 착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 국민체조도 너무 길다고 해서 1절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안해서 1절만 진행을 했고, 의결상에서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빙기를 조기 투입해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조빙기 투입을 5월 중순 되면 제빙기 설치할 예정인데, 제빙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안전과장님은 제빙기를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하는데 관리가 문제죠. 안에 지집을 하고 문제 생기면 제가 이 저를 다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 배탈 나거나 문제 생기면 그 안전과장한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저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빙기 나중에 설치할 때 우리 반장님들 좀 깨끗하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빙기는 5월 중순 정도 되면 제빙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일단 한 대 운영하시다가 부족하면 제가 2대까지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 해당비 추세입니다. 2019년 3월달부터 보시면 작년 18년 3월달하고 2019년 보시면 누계치는 9건이 똑같은데 올해가 6건, 작년에 4건이니까 2건이 더 많았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사고가 좀 더 많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에 앞에 제가 교육할 때 말씀드린 사망사고 났던 있습니다. 여기 3월달에 콘크리트 다 쓸고 요 목재를 밟고 올라가다가 목재가 부러져서 사망을 이르렀던 사고들입니다. 자, 제 주체를 보시면 지금 이 3월달이잖아요. 4월달이잖아요. 그죠? 4월달, 5월달, 6월달이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12라는 거죠. 그래서 3, 4, 5월달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3, 4, 5월달 되면 바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저도 요 부분이고, 그래서 반장님들 아무리 바쁘게 하더라도 우리 반장님들 다치고 가면서 현장에 그 정도는 바쁘진 않습니다. 지켜주시고 고리 그려주시고 제대로 해서 3, 4, 5월달 사고 많이 난 날이지만 우리 현장 사고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달에 가장 많이 나올 사고 패턴을 보니까 협착이니까 뭔데 장비에 협착되는 게 아니고요. 자재나 그 다음에 기계 이런 데 협착되는 사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그 다음 많았고, 그 다음에 낙하 비례, 자재가 떨어지거나 머리에 맞아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목수님들 타워 자재 들거나 양중할 때 손가락 끼거나, 그 다음에 자재 놓고 내리고, 그 다음에 설치 해체할 때 자재 손가락 끼는 사고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착에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실 때는 발판 난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발판 난간이 안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일을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배트 고리 제대로 걸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저사죠. 쉽게 메이저사 중에서 현대건설이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GS가 아까 3건까지 있어서 4건. GS가 가장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자, 건설회사들끼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한 건, 이번 달에 3월 달에 한 건 있었죠. 그래서 현대에서 마찬가지로 목표는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반장님들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제 혼자 열심히 한다고 사고가 반장 안 날까요? 하지요. 네. 그래서 반장님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반장님들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자, 보시면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고들이 뭐냐면 추락, 떨어지는 사고인데 2013년부터 쭉 보시면 추락 사고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 그대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 만큼 추락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난간을 하고 비계를 메고 안전 조치를 해도 아직도 추락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2013년도부터 했는데도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추락이니까 발판, 난간, 벨트 고리 그런 거 철저하게 해서 추락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소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소 작업은 1.8m 이상 올라가서 작업하는 걸 고소 작업이라고 합니다. 고소 작업 시에 추락재해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1.8m 이상 올라가시면 반드시 벨트를 걸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1.8m는 트리픽의 1단이 1.8m입니다. 그죠? 그 위에 올라가시면 고리 걸고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장님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벨트를 걸었다, 안전대를 착용해 고리를 걸었다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돼야 될 거는 뭐냐면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게 1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계를 설치하는 게. 비계를 도저히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벨트를 차고 고리를 거는 건데 우리 반장님들은 고리를 걸었다고 해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최우선은 비계를 매는 게 우선이고 도저히 비계를 맬 수가 없을 경우는 벨트 고리를 하고 망을 치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 반장님들은 벨트 걸었다 아닙니까? 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벨트를 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비계를 메고 벨트를 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벨트 걸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벨트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발판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나무로 해도 되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걸 쓰라고 했는데 나무는 견고한 정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옹이가 있거나 크랙이 가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발판을 이렇게 설치할 때는 이 폭이 3cm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다른 완전 보건법에 이렇게 명시가 있죠. 발판 선상이가 3cm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판을 설치하거나 비계를 보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3cm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반장님 블루폼에 보시면 발판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벌어지는 것도 3cm 이하로 벌어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난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발판 상부에다가 자재를 많이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식 틀비계는 250kg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 강간비계는 300kg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님 한 사람 100kg니까 200kg밖에 자재를 못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발판 상부에다가 자재를 다다하게 올려놓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고 혹시 발판이 고정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사면에다가 2mm 이상의 지지점에다가 고정을 해서 발판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말씀하는 말비계. 자, 현장에서는 말비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비계는 1.2m 이상 올라가는 말비계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 폭은 40cm 이상 되는 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단부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데는 몬슬리 테이프를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m가 초과할 때는 난간이라든지 아웃트리거를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할 거니까 1.2m 이상은 올라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부 인식 장치라든지 미끄러 방지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말비계를 쓸 때는 설치할 때 흔들흔들한 데다 설치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수평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려오고 올라갈 때죠. 제가 해보는데 말비계에서 이렇게 한 발만 들고 뛰어내리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실제 밑에 자지가 있으면 발목 밟으면 발목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려오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뒤로 해서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발을 딛고 뛰어내리면 철근 40경이 있거나 자지가 있으면 발목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비계에서 절대 뛰어내리시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사다리는 3.5m 이상 이하의 게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안전까지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사다리 쓰시면 됩니다. 자,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비계가 맺으면 제가 나중에 시스템 동관리에도 망을 칠 거고 이렇게
그 다음 비계 사이 쪽망에도 다 이렇게 망을 칠 거고요. 엘리베이터 피트 쪽에도 다 이렇게 망을 칠 겁니다.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거는 제가 나중에 반장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망을 다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데크 깔기 전에는 밑에 데크하고 그 사이에도 망을 다 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개구부는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듣기를 해서 듣거든요. 혹시 개구부가 안 덮여 있거나 고정이 안 돼 있는 거 보이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덮어드릴 건데 혹시 하시고, 그 다음에 임의로 개구부를 열거나 마음대로 손상을 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 절대 명심하시고, 혹시 열어야 된다면 반드시 말씀하시고 좀 열어주시고요. 개구부는 반드시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해놓을 거니까 우리 반장님들 한번 손대지 마시고, 혹시 열려있거나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벨트는 꼬리 걸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하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기 있죠. 화재 폭발 예방에 의해서 하기 감시자의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거는 원창건설하고 현대건설이 계약할 때 벌써 이 내용을 명기를 해서 하기 작업할 때는 반드시 하기 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계약된 내용입니다. 이래서 현장에서 하기 작업할 때는 반드시 하기 감시인이 배치돼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우수 사례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현장에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 나중에 계단식, 맞아요, 그죠? 계단식 같은 데가 문제가 되죠. 실제 최근 조립하거나 부품이 몇 때. 다른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별로예요. 제가 아파트에서 해보니까 계단실에 우리 철거하거나, 잠깐만. 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 계단실 철거. 계단식이요. 네. 백채. 그 밑에 저기 뭐야 좀 깔고 그래서,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 해놔버리면 여기다가 우마를 차리게 되면 우마가 높아서 난간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어떻게 했냐면 요 난간을 안 하고 전체를 다 이거 메탈에서 막 만들어서 타워로 써서 넣어버려요. 넣어버리고 요게 구멍 패치를 해서 문만 열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 일단 그걸 나중에 추후에 결정할 건데 이건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반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계단실에 덮부집 설치나 비계 설치할 경우는 이렇게 실을 아예 막게끔 만들으신 다음에 그렇게 문을 닫아서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난간대 버리면 우마 시험은 반장님 우마에 바로 넘어갑니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완전 낫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창문이라든지 창호가 있는 데에는 반드시 이렇게 벨트 고리 시술을 해서 문을 설치하고 작업을 할 겁니다. 미리 묻어 놓겠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사고 사례에 요거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개구부도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실수적으로 문을 닫아서 올 거니까 문 닫아가고 올 거니까 혹시 양숭이 넣으실 때 이 안에다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제가 제작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사례죠. 다른 현장에서 난간이 안 돼서 이쪽으로 떨어져서 3m에서 떨어졌는데 사망한 사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요겁니다. 이게 현대건설 사고인데 이 안전네트라고 해서 보통 아파트에서는 다 창문에다 이걸 설치하는데 이분이 헬스간다고 이걸 풀어가지고 헬스가다가 밖을 떨어져서 죽은 사고입니다. 아까처럼 벨트 고리를 걸어대는데 벨트를 안 걸고 안전시설을 임의로 해체해서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안전시스템을 임의로 해체하다 걸리시면 현장에서 퇴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안전시스템을 해체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고 고리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블루폼이라든지 작업하실 때 발판 고정 제대로 안 하면 요 발바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블루폼 작업을 조립할 때 발판 제대로 고정하시고 그리고 가시발도 제대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잘못 빠져버리면 위에서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블루폼 제작하신 분들은 설치할 때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하실 때에서 설치할 때도 볼트가 풀렸는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볼트 풀렸으면 쪼으셔가지고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사고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블루폼 요 밑에 발판 떨어지면 폼을 다수하시면 바로 떨어지죠. 우리 철거 만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작하실 때 제대로 좀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우리 현장에 일어날 거 이야기하는 우리 나중에 시트 비계를 설치해서 이렇게 할 건데 작업 끝나고 유로폼을 밟고 내려오다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죠. 그래서 현장에서 시트 비계 설치할 때는 올라가는 계단하고 발판을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반장님들 멍에져 놓거나 장시현대 넣을 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시트 비계 하실 때 당연히 제가 이쪽에 한번 다시죠. 그래서 정해진 길도 올라가시고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 꼭 후집이나 비계를 밟고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철비계죠. 철비계 상부에서 내려오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결국 3.5m에 떨어졌는데 사망을 했죠. 그래서 철비계 2단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시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여기 해치 발판을 들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다음 이쪽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드셔야 돼요. 혹시 틀비기 2단을 쓸 때는 500짜리 발판, 해치 발판을 넣어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쭉 올라가게 되면 바로 미끄러져서 이렇게 3.5m 미끄러져서 사망하는 사고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혹시 틀비기 2단 설치할 때는 우리 목수님들 생각하고 기계를 설치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발꾼이 전문 단구에서 자꾸 말리기 타고 하다가 떨어져서 망하는데 이 사고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리기에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으면 손에 대겠죠, 벽에.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전부터 창문이 있다는 기억이 있어서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럼 바로 앞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담보에 작업할 때, 특히 말리기로 담보에 작업할 때는 내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배트 고리를 만들 겁니다. 혹시 작업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앙카 박아서 고리 만들어 줄 테니까 반드시 고리를 긁고 하셔야 돼요. 특히 철근이든 우리 목수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깽폼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요걸 먼저 떨겠다고 생각했는데 반장님들한테 요걸 먼저 볼트를 풀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작업 순서가 잘못됐죠. 작업 내용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자, 요 폼을 들 건데 요 폼의 볼트를 먼저 풀어버린 거죠. 풀어놓고 요쪽으로 가니까 요게 들어버리니까 이렇게 나버리니까 어차피 요 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업에는 순서가 있죠. 이 순서를 지키셔야 되는데 순서를 어기고 작업하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깽폼 떨어지는 사고는 뭐 안전교육 받으러 갈 때부터 보셨을 겁니다. 맨날 재래에서 맨날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깽폼 외차하신 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압니까? 중국 분들이에요. 한국 분들하고 중국 분들 반장은 한국 사람,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말을 못 알아들어. 여기 있지? 이러면 얘를 올라가서 볼트 다 풀어버립니다. 그냥 풀으면 그냥 풀어지지 얘들. 근데 바로 이게 웃기게 그 풀이 팍 떨어지질 않죠. 왜냐 물려 있으니까. 근데 요걸 풀어갖고 흔들어 버리니까 여기 이제 바람이 들어가니까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동안 옆에 비키 있는 거죠. 옆에 폼으로. 그 폼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반장님들도 이 외국 애들한테 지시할 때는 정확하게 작업 지시를 해주셔야 돼요. 언어가 안 될 때는 꼭 정확하게 지시해 주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 안 되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사진 보시면 아시죠? 깡통, 중창. 제발 좀 버리지 말라고. 중량 드신 거를 모으기는 잘 모여요. 요즘에 모으시는 건 잘 되는데 버리는 게 안 돼. 모으시가지고 우리 좀 나이 어리신 분이 있으면 망회를 정해가지고 올라올 때 좀 반드시 버려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접하거나 절단할 때는 반드시 용접기 쓰신 분들은 용접 깍바늘이라든지 용접 가죽 장갑들을 다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제로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죽 장갑이라든지 가죽 깍바늘 반드시 용접하실 때 꼭 하셔야 돼요. 옷에 불 붙는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어제도 공단에 교육 갔다 왔는데 공단에서 동영상을 CCTV를 보여주는데 이걸 이제 CCTV를 찍힌 거예요. 이거 조선소에도 용접 이거 자르다가 옷에 불이 붙었는데 이거 혼자서 끄는데 못 꺼요. 그래 옷에 다 붙어버립니다 혼자서. 엄청나게 징그럽죠. 그래갖고 그 몸이 70%가 하선이 됐는데 진짜 우리가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게 후회한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옷에 불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옷에 불이 잘 붙습니다. 붙어버리면 실제로 잘 못 끄지다고 안 끄진다고 CCTV 찍었는데 일이 드는데 못 꺼요. 그래서 바로 계속 붙어버리네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 2분 만에 옷에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용접하실 때나 산소 불 때는 반드시 가죽 장갑을 쓰셔야 되고 현장에 톱마대는 절대 타오로 양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톱마대 절대 뜨시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떠야 될 경우가 있죠. 어떨 때 안에 내용물이 스티로폴이라든지 그 로프라든지 망이라든지 때는 반드시 안전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뜨게 해드릴 겁니다. 그 대신에 확인하지 않는 건 위로 떠다가 공중에 뜨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타오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타워 좀 있으면 타워에다가 후크 카메라로 다 달립니다. 그 타워 기사가 바로 저한테 지나오죠. 타워 톱마대 뜯어도 됩니까? 합니다. 이제 그때는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톱마대는 뜨시면 안 되고 안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제가 타워 기사한테 뜯어도 된다고 문제를 날리고 나면 그때부터 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철근이죠. 철근 캡. 현장에 지금 우리가 철근이 많기 때문에 철근 캡 뽑는 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철근 캡 하시고 혹시 철근 캡 철근 하신 분들이 절단하거나 작업 끝났을 때는 이렇게 철근 캡 빠진 거 있으면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안전관리한테 얘기해서 주셔야 돼요. 이 철근 캡 하나가 300원이나 200원 합니다. 그죠? 굴러다니면 엄청나게 돈입니다. 자네 있는 거.
DB가 300원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장님들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개수를 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좀 보이시면 좀 모아주시고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블루폼 제작하신 반장님들은 이거 작업하실 때 지금 요거는 3개짜리 넣는데 깡도 이거 보면 한 개씩 하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3개짜리 사진을 넣었는데 유니폼 이거 제작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좀 설치를 해놓고 작업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철거체 처음 조립할 때 이 모습입니다. 그죠? 구매다가 철거는 힘들었는데 그래서 처음 작업할 때 작업 방법이나 계획을 철저하게 쉬어야 그죠? 그 로스도 줄이되고 위험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하는데 다음 작업할 때도 계획을 좀 충분하게 수립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고요. 집 수정은 계곡부가 열려서 난간을 설치해서 보호하고. 자, 렌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아크릴 아닌 칠판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아크릴로 다 교체를 실시를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좁은 공간 들어갈 때는 숨겨서 들어가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다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비상향시라도 다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방리제. 자, 방리제 에너지 제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들고 왔거든요. 현장에서 방리제 소분해서 쓰신 분들은 반드시 안전하게 만들어가셔가지고 스티커를 받으시고 스티커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실리콘을 사서 딱 붙여주시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렇게 그냥 말통으로 들고 다니다 보인다. 이 말통 다 버릴 겁니다. 방리제 제발 안 걸리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코팅해서 종이 긁고 하니까 떨어져서 계속 이리더라고요. 처음 통 가지고 올 때 깨끗하게 붙여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사용하시고 여분이 바깥에 가지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세 쪽에 강간비계하고 발판 폭이 넓은 데가 있어서 제가 500짜리 발판을 다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계 맬 때 발판은 공간이 넓지 않도록 조치할 거니까 반장님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공감을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벨트죠. 안전벨트 아침 조회할 때 제가 확인하는데 이렇게 폐숙선을 하거나 고리 없이 있는 분이 없도록 벨트 고리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고리를 아무 데나 벗어나가 잊어버리거나 없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구매를 했는데 벨트는 이렇게 환생이라든지 결촉을 하지 않고 벨트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아차 사고라 그러죠. 사고가 날 뻔한 사고입니다. 그죠? 자재가 이렇게 쏟아졌다는 것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게차로 자재를 내리거나 그다음 타워로 자재를 내리실 때는 반드시 하부에 받침목부터 먼저 확인해서 수평을 맞추시고요. 내리실 때도 이렇게 자재가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쏟아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 큰일 나죠. 그래서 반장님들 다시 자재 내리거나 받으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대체를 하거나 자재를 정리하신 분들은 자재가 지게차로 뜨거나 타워로 뜰 걸 예상해서 미리 고위목 같은 거 부어 놓으시고 밴딩도 야무지게 해주셔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잘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잘 해주셔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행자 통로에 자재라든지 철근 같은 거는 절대 방치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통로에는 절대 자재가 보이지 않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님 뭐하고 있는데? 사진 찍고 있나? 네. 나를 올리지 마라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자재를 현장에 통로에다 놓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본사 지적사항이요.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3월때 4월때 작업할 때 본사에서 지금 자주 놀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한 달에 한 3-4번 정도가 놀 건데 놀 때마다 지적하고 조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이죠. 통로가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올라가는 길이 없었다. 저기 정도 방지 조치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해치 발판이 없었다. 지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수님들 증명 논다고 하시면 무조건 보안경 끼셔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피인을 칠 때도 반드시 보안경을 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해체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보안경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달은 인양로퍼는 카라색, 파란색으로 코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날은 전체 규모를 진행을 할 겁니다. 5월 1일날은 전체 현장에 문 닫는 걸 할 거고 별도로 작업을 해야 하실 분들은 안전가에다가 작업 계획서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안 받을 겁니다. 저도 쉬어야 되니까 안 받을 거니까 올리지 마시고 다시 쉬는 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3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할 겁니다. 자, 5월 점검날 안전점검 날 행사할 때는 제가 우수 근로자를 포상을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이번 달에 3명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잘하신 분들은 현장에 우수 근로자를 포상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잘 지키신 분들은 제가 포상도 할 건데 베트남 너도 줄 거예요. 잘하면. 네. 뭐 좋은 것도 많으니까 반장님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실질 지켜주시고